손톱 뽑힌 거, 발톱 뽑힌 거, 추락사 했다. 뒤꿈치가 잘려 있었대요. 뼈가 다 끊긴 거예요. 자국 국민, 같은 국민을 일제에서 배운 기술 가지고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을 했다. 어디 계세요? 캐나다로 이민 갔어. 친일파들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뭐가 다른 건가?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명동역에 나와 있어요. 명동역 1번 출구죠. 명동 하면은 많은 분들이 쇼핑 이런 거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 근대사의 아픔이 녹아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은 살아나올 수 없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거, 중앙정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Follow me.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중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몇 번 바뀝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중앙정보부였다가 전두환 정부 때 안전기획부, 지금은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중앙정보부가 이제 어떻게 탄생을 했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나라 전체를 철권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정보기관을 만들자라고 해서 김종필 씨가 주도를 했어요. 뭘 보고 카피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을 봤어요. 혹시 FBI와 CI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FBI는 국내 수사예요. CIA는 간첩 잡고 국외 수사. 그런데 중앙정보부는 그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다 해버린 거예요. 한국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한국이란 말을 했어요. 당시 이제 미국 정부가 보고, 아니다, 한국 위에 있는 또 다른 한국이다. 아, 저기 보이네. 터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철거해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기 들어오셔도 돼요. 나중에 여기 답사하실 때. 뭐라고 써있냐면, 이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사 중앙정보부 육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조선총독부라고 하면 경복궁 앞에 있는 거 아닌가? 남산에 있다가 옮긴 거예요.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가 들어왔는데 육국이잖아요. 1국, 2국, 3국, 4국 다 있었던 건데 여기가 제일 끔찍한 곳이에요. 이런 말이거든요. 육국은 한번 들어가면은 고기 한 점 떼주고 와야지 나갈 수가 있다. 고기 육자를 써가지고 육국이다. 이게 다 예전에 있었던 잔재들이에요. 이게 다 물고문의 흔적이죠.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타일을 붙여놓은 거예요, 저거요. 네. 뒤에 보면은 빨간색 우체통 같은 건물이 있잖아요.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대리님, 간첩이에요? 간첩이라고 말할 때까지 여기서 못 나옵니다. 들어오세요. 당시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의 실제 말들이라고 합니다. 육국 취조실, 지하 취조실을 좀 그대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테이블도 있고 의자가 있고 한데, 저기 지금 철문 있잖아요.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비명소리가 밖에 안 흘러나갔다고 해요. 육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생운동을 한다든지 노동자 인권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끌려와가지고 고문을 당했던 곳이 여기 육국 지하실이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 고문을 받다가 탈장까지 되는 일이 있다. 탈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항문에서 장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맞으면 그 정도까지 탈장이 됐겠습니까? 남산에 보시는 걸 이것은 남산 중에서도 공부는 뒷전이고 대부만 일삼는 학생, 겁먹던 대학생들에게 극히 결핍되어 있는 각하에 대한 존경과 국가관을 몸에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 유리는 없어서 더러 한이 당연하면 알아요. 솔직히 인권이 다 먹여주고 인권 하는 자들 이게 역자를 담길 필요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각하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에서 난 한다, 이런 정신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고문을 했던 거예요. 괴물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명동거리, 길거리에서 봤을 때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고문을 하면서도, 여보, 너 오늘 회사 일이 좀 늦어져가지고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 아이들이랑 먼저 밥 먹고 있어. 학생 애들은 지금 막 항문에서 창자가 튀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수학 성적이 떨어져서 큰일이야. 어디 좋은 과외 선생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이가 없는 게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끌려오셨을 거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밖에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1965년도에 그 굴욕적인 한일 국교 수교를 했잖아요. 어떻게 일본과 이런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을 하냐, 반대 목소리가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잠잠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북한과 어떻게든 연결시켜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용공분자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전복하겠다. 불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를 뒤엎으려고 했지. 아니라고 꾸며낸 사건이잖아요. 당시 검사들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와, 증거가 없으니까, 고문에 의한 증언밖에 없으니까, 자백밖에 없으니까 검사들이 다 사표 내고 나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유야무야된 사건이 이제 인혁당 사건이라고 196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민청학년 사건 때 다시 부활을 해요. 북한이 진영을 받던 인혁당의 잔당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순진한 학생들을 꼬드겼다, 인혁당 재건을 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또 조작을 해요. 결국에는 고문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 내가 북괴 지령을 받고 학생들, 민청학년들을 내가 세뇌시켰다, 고문 끝에 자백을 합니다.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군법 회의를 받아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민간이 왜 군사법정에 들어갔냐고. 1심,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요. 땅 확정받고 18시간 후에 도수형 당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법살인이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간첩이라고 쳐요. 원래 간첩은 바로 사용 안 시켜요. 최대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간첩이 아니란 뜻이에요. 시신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줘요. 바로 화장을 해버립니다. 시신 돌려주면은 손톱 뽑힌 거, 발톱 뽑힌 거, 뒤꿈치가 잘려 있었대요. 어떤 시신은 한 신부님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시신을 확보를 하신 거야. 확인을 했어요. 뼈가 다 끊긴 거예요.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중정 관계자와 경찰이 포크레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시신 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벽으로 부숴버리고 탈취해서 다시 가요. 아이러니컬한 것이 일제 고문 기술자들의 기술을 그대로 전수를 받은 거예요. 총독부 관저가 있던 자리에서 자국 국민이 같은 국민을 일제에서 배운 기술 가지고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앙정보부가 여기 남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 50개 정도 되는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북쪽 대부분을 차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육국은 철거가 되고, 지금 저 건물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보부 행정동이었고요. 그리고 또 본부가 남아있거든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스 호스텔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선생님, 인터뷰 잠깐만 해도 될까요? 네. 네. 동네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네, 이 동네 직장이네요. 그러니까 저 건물이 이제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중앙정보부 옛 건물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토백이 빼고는 몰라요. 네. 전에는 이쪽 편은 사람들이 범접을 못했어요. 아, 무서워서. 네. 그때만 해도 정장으로 한여름에도 넥타이 메고, 네. 메고 다니고 무스 다 바르고 흘려가면 뭐 잘못된 네, 거.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개방된 건 좋았는데 느닷없이 소방방재본부가 의외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쉽다는 생각. 이게 일종의 문화의 공간으로 살렸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아이들과 함께 평생학습을 같이 꿈꾸는 이런 공간을 승화되면 더 좋겠어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네. 뭐 이제 공공기관으로 재활용되는 것도 좋지만 기억의 장, 역사의 장으로 활용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또 보내셨네요. 정말 동감합니다, 진짜. 네. 지금은 유스 호스텔로 쓰고 있는 바로 이 건물이에요. 본관 지하에서도 고문이 자행이 됐습니다. 한 인물을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서울대 법대 이제 최종길 교수라고 계셨어요. 72년도에 유신 헌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그 반대 시위를 하니까 많이 끌려왔겠죠. 학생들 죄가 없다, 웃으면서 들어갔을 때요. 난 죄가 없으니까. 근데 3일 후에 중정 발표에 따르면 저 건물 꼭대기에서 추락사했다.
내가 북한 간첩이다 증언하고 뛰어내렸다는데 황당한 얘기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밖으로 밀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당시에 그 최종길 교수가 뛰어내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중정 직원이 어딘가에 있어요. 어디 계세요?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나중에 의문사 위에서 캐나다까지 찾아갔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있지만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져갈 것이다. 무덤까지 가면은 최종길 교수님을 만나실 것인데 가시기 전에 진실을 밝히시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옛 중앙정보부 제5별관입니다. 이거 설명돼 있죠, 지금요? 간첩 혐의 등을 수상하던 대공수사국이었다. 여기가 또 어마무시하게 무서웠던 곳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 가족들이거든요. 간첩 이른바 빨갱이 가족들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연좌제죠, 연좌제. 취직도 안 돼. 아이들이 빨갱이 자식 나무에 묶었대요. 나무에 묶은 다음에 돌멩이 던지면서 빨갱이 자식이라고 놀리고, 그런 반면에 가해자들 일부 드러났지만 대부분 비밀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신분을 세탁했던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미국, 캐나다 등지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하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친일파들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지금 다 찢어지게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일제 청산돼야 되지만 군사 독재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옛 중앙정보부 터 흔적에 대한 다크투어를 해봤는데, 과거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불과 한 30-40년 전 일이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 고문당하신 분들,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그 가족들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서 살고 있는 가해자들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어 여기서 끝! 그나저나 가해자들 밥은 먹고 사세요?